전이 동일시 부분의 많은 부분을 투사적 동일시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사적 전이 동일시는 그로슈타인의 자기 이론이라서 자기가 독자적인 이론이에요? 그걸 이제 부분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로슈타인이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비혼의 견해를 조금 말하고 사실상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로슈타인의 글을 읽으면서 납득이 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무리한 부분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강 목사님도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지금 같이 있어 보여서 소화해내기가 만만치 않은 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글 중에서 그로슈타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일부러 그로슈타인 이름을 달아가지고 다른 학자들하고 전해가 헷갈리지 않도록 봤습니다.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로슈타인의 얘기를 듣다가 우리가 전체를 또 오해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 보여요. 일단 발전 읽어나가겠습니다. 정신분석에 대한 비혼의 많은 공헌들 중에서 투사적 동일시 개념의 개정과 확장은 어떤가는 공헌으로 손꼽히고 있고, 남는 것, 담기는 것 개념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이 되었다. 이 장에서 그로슈타인은 그 개념의 기원과 다양한 관점들에서 본 다양한 생각들을 탐구하였고, 이 주제에 대한 비혼의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에 대한 그로슈타인 자신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투사적 동일시, 문제의 성질에 대한 요약과 해결을 위한 제안. 문제의 성질에 대한 요약을 보면요, 투사적 동일시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지만 그 요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심각한 혼동을 겪고 있다. 그 혼동들은 다음과 같다. 엄격하게 심리 내적, 전능적, 무의식적, 방어적 환상으로서의 클라인의 개념과 비혼에 의해 확장된 실제적 의사소통적, 상호주관적인 개념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두 용법은 연속적인 것인가 비연속적인 것인가, 그리고 또는 그 둘 모두인가, 또는 서로를 보완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가. 세 번째는 환자가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할 때 그는 실제로 그 자신을 대상 안으로 투사하는가, 아니면 대상에 대한 그의 내적 이미지 안으로 투사하는가.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대상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투사적 동일시 외에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다른 어떤 과정이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초심리학적 수준에서 말한다면 주체는 외부 대상 자체 안으로가 아닌 대상의 이미지 또는 표상 안으로 투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투사하는 주체는 투사를 담는 자로서 외부 대상을 경험하고 그 외부 대상 역시 그것들을 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담는 것, 담기는 것의 경험이 완전하다면 전능적 심리 내적 환상으로서의 투사적 동일시는 없을 것이다. 클라인이 초기에 생각했던 투사적 동일시는 그것으로 인해 대상이 주체의 마음속에서 변화되는 방식에 대해 다루었지만, 이론과는 달리 대상 안으로 들어가는 투사적 동일시가 담는 자로서의 대상의 반응에 의해 어떻게 계속적으로 수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사람들은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를 비워내고 공격하고 침범하고 점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이혼의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는 유아가 담아두고 중재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정서를 의사소통하는, 심지어 감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로슈타인은 이혼이 클라인의 개념을 개정하면서 투사적 동일시의 두 가지 측면을 융합시켰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개념을 그로슈타인은 투사적 전이 동일시라고 부른다. 그 두 측면, 첫 번째는 유아의 알파 기능과 엄마의 알파 기능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상적 의사소통.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깨어질 때, 즉 유아가 투사적 전이 동일시를 사용해서 엄마와의 의사소통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환원될 때 발생하는 비정상적 의사소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여기서 그로슈타인이 두 개로 나눴죠.
하나는 유아의 알파 기능과 엄마의 알파 기능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두 번째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깨질 때, 즉 유아가 투사적 전이동일시를 사용해서 엄마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발생하는 비정상적 의사소통,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서 크로슈타인의 주장하는 투사적 전이동일시가 이 두 개가 다 투사적 전이동일시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투사적 전이동일시인가요? 둘 다 아닐까요? 의사소통이 깨질 때 둘 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투사적 동일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로스타인은 아까 이랬던 것처럼 그 투사적 동일시 두 층을 융합시켰다고 보면서 그 전이동일시라고 투사적 전이동일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가지를 융합시켜서 투사적 전이동일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두 개가 다 투사적 전이동일시처럼 느껴지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이걸 투사적 전이동일시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 생겨요. 잘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서 한 얘기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깨졌을 때 투사적 전이동일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가 상충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이.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라지컬하지 않은 측면에서 자꾸 글을 써서 계속해서 의문을 마지막까지 남겨요. 마지막까지 남기는데 저도 아주 고심을 하고, 그리고 투사적 전이동일시라는 용어 자체도 나중에 보시면 트랜스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전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선 번역 자체가 투사적 전이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가, 번역 쪽에서. 그런데 또 하나는 투사적 동일시 중에 투사적 전이동일시가 아닌 투사적 동일시가 있는가 하는 또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투사적 동일시가 모두 다 투사적 전이동일시라고 한다면 투사적 전이동일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게 미닝풀한가? 그래, 비혼의 얘기를 확장시킨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확장이 의미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만약에 투사적 동일시는 모두 다 투사적 전이동일시라고 한다면 용어만 바꾼 것이죠. 설명을 같은 용어를 써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투사적 전이동일시라는 말을 썼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인터서브젝티브하게 처음에 비혼을 봤다는 얘기예요. 투사적 전이동일시를 결국은 인터퍼스널하게 여기서 투사하는 자와 투사를 받는 자 사이에 상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봤기 때문에 인터퍼스널한 쪽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 투사하는 자와 투사 받는 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때 투사적 동일시를 투사적 전이동일시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투사적 전이동일시라는 용어가 오히려 컨퓨전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투사적 관계적 동일시 뭐 이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상호 관계. 네? 아니 그냥 맞다고요. 예, 그러니까 투사적 관계적 동일시 정도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투사적 전이동일시라고 하니까 전이는 또 무슨 의미야? 라고 들어간다면 여기서 전이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하는 쪽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개념을 섞어가지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선 좀 더 읽어나가면서 보죠. 이분이 투사적 전이동일시라고 했던 부분을 투사적 관계적 동일시라는 쪽에서 인터퍼스널한 측면을 더 중시하는 용어로 쓴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투사적 동일시가 심리 내적, 그러니까 인트로사이킥한 의미에서 한 사람 원 퍼슨 안에 심리 내적인 어떤 팬터시를 얘기한다고 보는 측면, 이게 멜라니 클라인이 그랬다고 하는데,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도 어쩌면 비혼이 너무 심플리파이 한 게 아닌가, 비혼이 아니라 이게 크로트슈타인이
멜라니 클라인의 인용문을 나중에 보시면 멜라니 클라인도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는 판타지만 얘기를 했고 인트로사이킥한 부분만 봤고 비오는 인터퍼스널한 부분 관계적인 측면까지 확장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쩌면 비온이 확장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멜라니 클라인하고 그렇게 대비될 만큼 멜라니 클라인의 가졌던 개념이 그렇게 확실하게 비온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봐요. 어떤 비온의 얘기는 멜라니 클라인을 좀 더 알아듣게 얘기했을 뿐이지 멜라니 클라인 속에 숨어있던 요소인데 그 부분을 비온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로스슈타인은 마치 멜라니 클라인과 비온이 그 지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또 비온의 그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용어를 써서 자기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상당히 논리적인 부분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꽤 보여서 저도 이 챕터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그로스슈타인이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여기 와가지고 너무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보통 투사의 동일시라는 이론이 굉장히 커서 각 이론가들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어내서 써요. 나중에 보시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특허권 등록하듯이 나름대로 견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자기도 하나 여기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있는 개념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글 전체를 자기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편견에 사로잡힌 내용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됐어요.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나 비온이 혹시 이분이 자기 이론에 맞춰서 조금 너무 규격화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원래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다른 축소된 내용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위니캇이 자기 글을 쓰면서 프로이드의 어떤 글들을 가져와요. 근데 프로이드가 원래 썼던 의미하고 다른 개념으로 우선 프로이드 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 자체가 원래 프로이드가 생각했다고 전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런데 자기 이론은 또 프로이드가 보지 못했던 이런 지점을 커버한다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보면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프로이드가 원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이분은 일단 그 이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 전에 있던 학설들을 잘 소화해서 그걸 잘 이해한 후에 거기에 자기 것을 가져오면 좋은데 자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면은 무의식중이겠죠. 그 이전의 이론들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전제로 삼아서 자기 이론의 정당화를 시킨 어떤 면 코우스의 글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가끔 느꼈을 거예요. 그런 건. 코우스의 글이나 위니캇의 글 속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막 그로트슈타인의 글도 그런 것에 좀 가까운 경향이 이 챕터에서는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가면서 보죠. 클라인과 비온의 견해 사이를 오가는 문제들 중에는 클라인의 심리내적 견해가 비온의 상호 주관적인 견해와 대립된다기보다는 후자가 전자를 포섭한다고 보는 것과 그러면서도 그 두 과정들 사이의 구별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세 번째 가능성 즉 클라인의 것이든 비온의 것이든 투사적 동일시는 여전히 심리내적인 무의식적 환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사소통의 실현을 위해 두 개의 다른 기능들이 합쳐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은 환자가 젖는 환상을 갖는다고 말한다. 환자는 불쾌하고 원치 않는 감정들을 분열시킬 수 있고 그것들을 분석가 안에 둘 수 있다고 느낀다. 나는 그것이 단지 젖는 환상일 뿐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환자가 투사적 동일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 그것은 나에게 박해받는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젖는 환상의 이론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환자가 분석가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을 설명해주는 다른 이론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롤슈타인의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의 이중양태적인 의사소통적 변이는 클라인의 심리내적인 변이를 포섭함으로써 담는 대상의 역할에 상호 주관적인 차원을 덧붙였고, 그 결과 주체는 자신이 투사했던 경험을 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그러나 클라인의 심리내적 모델이 비혼의 모델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미지 안으로만 투사할 수 있다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로스타인은 분석가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환자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다른 이론이 있다고 믿는데, 이것을 이제 투사적 전이동일시 이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감각 운동 과정, 투사하는 주체 쪽에서의 몸짓 자극 유도. 두 번째, 최적으로 수용적인 대상 안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이고 공감적인 시뮬레이션. 그로스타인은 투사하는 주체와 그 투사를 받는 대상은 공유된 초상들을 지닌 두 개의 독립된 자기 활성화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 체계들은 공감을 위한 신경화학적 기초를 구성하는 거울 신경의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